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선 전기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내용을 봤었는데 요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8문제 정도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1번 먼저 볼게요. 1번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의 개혁을 논하고 있다. 토지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효향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아름답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세조가 이거 뭐 없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의논이 되는 시점은 지금 성종 때고요. 그 전에 세조 시기에 토지 제도 만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전, 효량전을 폐지하면서 만들어진 토지 제도, 세조 때 만든 거는 직전법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직전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 전지가 있고 시지가 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급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땔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임야를 설정을 했었던 건데 요건 대표적으로 전식과 제도라고 해서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죠. 요건 아니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을 했다. 이거는 영정법이라는 건데 풍흉에 관계없이 사두로 이제 고정을 한 건데요. 요건 이제 인조 시기에 나오는 거라서 조선시대 후반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직전법이랑 관계가 없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을 하였다. 요게 직전법의 기본 골자죠. 이거를 왜 하느냐면 전현직 관리한테 다 주니까 모자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전법을 하면서 그 중에서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는 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저게 세습이 되는 토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지 부족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겠죠. 자, 4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을 하고 수조권은 이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완전히 수조권이 소멸을 한 거는 이거는 이제 녹봉제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현물로 주는 거죠. 돈이나 현물로 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토지를 설정해 놓고 너네가 알아서 거둬라. 이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요건 명종 때 녹봉제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요것도 직전법 내용이 아니고 개국공신에게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던 거는 이거 고려시대 초반에 태조 왕건이 한 거죠. 역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전법 설명은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이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들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약계라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도약정, 부약정을 선출한다 라고 나오는 거 요거는 향촌 자치를 위해서 운영이 됐었던 향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향촌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단속하고 착하게 살고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유교적인 논리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중앙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안이 됐던 게 향약이라는 겁니다. 자, 향약에서 그 지역의 지방 사족들을 그 간부로 선출을 하는 게 도약정, 부약정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들에서 우리가 향약이라는 거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뒀던 것은 향약이 아니고 이거 고려시대의 국자감이죠. 국자감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 예종이라는 임금 때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둬가지고 일종의 관학을 부흥시키려고 했었던 제도고요. 이건 고려의 국자감 얘기니까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임금 공부하는 거, 경연을 담당했던 거 이거는 홍문관입니다. 현재 옥당은 그 창덕궁 안에 가면은 건물의 위치나 이런 게 또 남아 있어요.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를 했다. 중앙에서 선생님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한 거는 향교입니다. 이거는 향교.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는 게 아예 그냥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4번이 향약에 대한 맞는 설명이네요.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을 했던 거는 향도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향약에 대한 설명 4번 찾아주면 돼요. 자, 오른쪽 올라가서 3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전혀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라서 3점짜리로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이미 지나간 나라의 흥망은 장래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뭐 지나간 역사를 서술했다는 뜻이겠네요. 법내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르고 대의는 모두 왕께 아래어서 제가를 허락을 얻었습니다. 봉기라는 이름을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가짜 왕인 신씨들은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렸다. 이들은 왕위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간 역사책을 서술한 역사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든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명분이 중요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왕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다 내용을 체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고려 말기에 신우, 그러니까 우왕 창왕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여기 일대기에는 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우왕 창왕이 신씨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조선시대에 이제 편찬된 어떤 역사책인데 조선시대에 지금 고려시대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려시대 역사책인 거를 저 신우, 신창이란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지나간 역사라고 하니까 고려보다 뒤에 국가니까 이건 조선시대에 만든 역사서인데 조선시대에 고려에 대한 역사책을 만든 거죠. 고려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우왕과 창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성씨가 정확히 신씨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돈. 이 신돈의 아들들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 말기의 임금들이 다 가짜 왕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역사책을 쓴 이유가 명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무슨 명분이겠어요?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명분을 역사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 말기의 임금들이 신돈이라고 하는 사특한 승려가 승려인데 이 사람이 승려인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왕으로 올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설을 채택을 해서 고려 말기가 얼마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는지를 열전으로 내려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고려는 망해 마땅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정리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뿅 하고 등장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등장의 정당성이 이 역사책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 전반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편찬이 됐었던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고려사. 자, 그러면 고려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를 한 거는 고려사가 아니고 이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역사책을 써요. 아예 그냥 발해고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을 한 거는 이거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책인데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었죠.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 문인이 만든 게 있었어요.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는 이거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 거. 일연의 삼국유사가 되겠고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한 거. 이거는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쭉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는 동국통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을 볼 수 있는 지난날의 어떤 거울처럼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 감자를 쓰고 있고 이 우리 쪽에 한반도의 역사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체계화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실수를 거울 삼아서 역사책으로 본다. 그래서 동국통감이라고 역사책이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동국통감에 대한 얘기고, 자, 5번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거를 명분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서 고려의 역사를 지극히 조선 건국의 시점에서 체계화를 시킨 그 역사책이 고려사라는 책입니다. 여기 명분의 중요성이라는 힌트가 이 단어로 아예 들어가 있죠. 5번이 답이에요. 고려사라는 책을 꼭 집어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역사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역사책을 정리하는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어떤 역사책이 편찬이 된다면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 방향은 지금 왕조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역사서는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로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사나 동국통감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요.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라고 나오네요.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다. 조선 초반에 전기에 제작된 도자기고요.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워서 구운 도자기.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그럼 기본적으로 백자는 아니네요. 여기 지금 청화 백자가 있죠. 요거는 지워주고 조선시대 전반기에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고려시대 도자기 지워줄 수 있겠네요. 고려시대 순청자, 참외 모양 청자 지금 있고 상감청자 있네요. 고려시대 거. 이거 지워줄게요.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이건 아예 도자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발해의 삼체향로라는 건데 도자기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게 되겠고요. 물론 재료는 이제 도자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백자라든지 뭐 청자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색깔을 여러 개를 올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남는 게 4번밖에 없는데 회색의 태토 위에 회색이면 막 그렇게 맑은 색깔은 아니죠. 여기에다가 흰 색깔의 백토로 표면을 좀 이렇게 칠해가지고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도자기다라고 나와요. 분장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분장. 그래서 분장을 한 도자기인데 정식 명칭은 분장 회청사기.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기니까 이름을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하죠. 그래서 분청사기를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고려 말기부터 이제 요 기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색이 좀 탁해지게 되면서 이 색깔을 좀 만회를 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완전한 백자 기술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던 게 이 분청사기 기술입니다. 그거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4번을 정답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의 시, 그림, 글씨에 모두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던 강희안의 대표작이다. 이름에 지금 힌트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강희안,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가 돋보인다. 자, 1번 그림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원본은 이거보다 좀 더 큰 그림이고요. 지금 여기 약간 흩날리는 눈발처럼 그려져 있는 거가 매화거든요. 매화가 피어있는 모습을 좀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전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여기에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강희안의 작품이 아니고 전기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자, 2번을 보면 너무 유명한 그림이네요. 달밤 아래 몰래 밀회를 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인데 월하정인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이건 신윤복의 그림이죠. 그리고 3번은 이것도 달밤이고요. 달밤인데 뭔가 흐드러지게 뭔가 이 여기에 달빛이 좀 내리고 있고 소나무가 지금 엄청 많이 그려져 있고 여기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송석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사를 하고 있는 모임의 모습인데 송석원 시사 야연도라고 해가지고 김홍도 그림입니다. 이건 김홍도. 사실은 이걸 딱 봤을 때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라고는 할 수 없죠. 복잡하게 묘사된 그림들이 있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 4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금 물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강희안의 대표작입니다. 강희안 그림은 보통은 이거 정도가 문제에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5번. 이건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정선의 그림입니다. 정선. 진경산수로 유명했던 정선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4번으로 강희안 작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사 보고서인데 조선의 교육기관 가를 찾아서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했고 흥선대원군 시기에서는 정리가 돼서 47곳이 남았는데 이 중에 9곳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서원이죠. 주세붕이 처음 세웠던 서원이 있는데 맞는 거 고를게요.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가 된 거는 향교죠.
향교.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을 했다. 그쵸? 선현의 제사도 지내고 사당에서 제사 지내고 강당에서 교육도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향교나 성균관의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지방에서 이제 개인도 세울 수가 있었던 그 서원인 거죠. 2번이 답이 되겠고,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돼서 운영됐던 거는 고려시대 국자감이고요. 이건 고려의 국자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했던 건 1번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향교.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했던 거는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서원에 대한 설명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7번으로 올라갈게요. 밑줄군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은 못 풀 수도 있는 문제라서 아마 3점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 해주향약을 시행을 했다. 힌트 1번 해주향약.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지어서 수취 제도의 개편 등등등 다양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개혁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다. 경몽요결을 저수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성리학 교육에 힘썼다. 뭔가 이 선비로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한 사람 같죠?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한 학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해주향약, 동호문답, 경몽요결과 연관되는 이 사람은 우리 지폐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죠.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이거를 통해서 율곡이라는 게 도출이 돼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시는 겁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이거 송시열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송시열. 청으로부터 시헌역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육. 김육은 대동법하고도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하는 거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박지원.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래의 집남이라는 책을 지었다. 이거는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 맞게 예법이라고 하는 예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시점에 이 책이 나와요.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책이고요. 그땐 이제 우리가 성리학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해지는 시점이에요. 조선시대 후반이고요. 선조 시기에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정리하는 책입니다. 군주가 수양을 해야 하는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 집요를 집필을 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책으로 성학 10도라는 책이 또 있었죠. 그거는 이황이 짓는 책이고요. 그래서 5번으로 율곡 2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보통 율곡 2를 추론할 때 오죽헌이라든지 신사임당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7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8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인물 설명인데 이 방금 위에 나왔던 인물하고 또 비슷한 인물이에요. 제가 마지막 끝부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로 지금 나온 거예요. 성학 10도에 담긴 경사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도라고 끝나죠. 도. 뭔가 도식화돼가지고 풀어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학 10도라고 하는 걸 저술한 사람이고 경상도 예안에서 출생을 했고 문과 급제했고 여기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높은 직급에 올라갔었던 사람이고 여기 엄청난 힌트가 있네요. 도산서당을 설립했다. 도산서원 기억나시죠? 이 사람도 지폐에 있는 인물이죠. 이황입니다. 이황. 예안현에서 출생을 했고 예안향약이라는 거를 또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게 이황인 거를 추론을 해내야 이제 여기서부터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게 이황의 이름이 일본에까지 널리 떨치게 됐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 논쟁을 했어요. 기대승이란 사람이랑. 편지로 철학 논쟁을 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1번이 우선 답이 되겠고 그럼 나머지가 분명하게 이황이 아니어야 되겠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라는 기행문 같은 책을 편찬한 거는 신숙주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신숙주.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을 하는 거는 정제두라는 사람이고요. 정제두.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아까 위에서 비슷한 거 봤었죠?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이고 무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쓴 사람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김종직이 요 책을 썼고 요거를 작성을 했고 이 내용을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이 사초에다가 적으면서 이것 때문에 사화의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황에 관련된 설명으로 1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7번, 8번 같이 인물에 관련된 내용이 성리학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철학 개념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엄청 또 헷갈리기도 하죠. 또 이름도 비슷한 책을 또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내기에 좋은 인물들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하고 이황과 이에 대한 내용은 서로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지를 따로 이제 자료를 보시고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